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대놓고 인신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뼛속까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중국과 극한 경쟁을 하겠다. 시진핑은 매우 똑똑하고 거칠다. 트럼프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일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권 압박 등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통화도 못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극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관세 폭탄, 경제적 봉쇄, 대규모 제재 같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쓰는 대신에 인권, 민주주의,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죠. 항행의 자유 같은 국제 표준적인 기준을 가지고 중국이 그걸 어긋나는 데 대해서 압박하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영토 침범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영토 또 대만의 자유 등을 중국이 침범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쿼드라는 이 4개국 모임이지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모임을 인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쿼드를 통해서 협력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지금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쿼드에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저건 꼬드겨 봤자 안 논다. 인도 모디 총리하고 바이든이 통화하며 항행의 자유, 영토 무결성, 그리고 쿼드에 기반한 영내 세력 강화 등이 포함된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앞서서 일본, 호주 정상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쿼드 나라인데 쿼드라면 4개국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쿼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인도 총리, 인도가 제일 큰 나라죠. 인도가 곧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하고 통화하면서 쿼드라는 말을 함으로써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출범시킨 인도양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의 모임 이 부분을 지금 주축으로 미국이 삼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언론들이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쿼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과거에 미국이 소련의 유럽에 대한 침투를 막기 위해서 나토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이제 이 소련이나 공산권 국가들은 동유럽은 바르사와 조약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토와 비슷한 그런 경제 군사 동맹체를 만드는 부분을 지금 쿼드로 가고 여기에 한국, 베트남이 등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말을 해보겠죠. 이런 나라들이 추가되면 쿼드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이 압박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달릴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시진핑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기질 자체가 뼛속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독재자라는 거죠. 그럼 시진핑 독재자가 다스리는 중국과 친한 나라도 독재에 편성하는 국가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쿼드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끄집어낸 이상 쿼드 확대를 두고 뭉가리한테 직접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이제 눈앞에 발등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의 그 외교 정책은 이런데 그러면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어떤가? 우리가 트럼프 들어서는 아메리칸 퍼스트였죠. 미국 중심의 미국 우선의 통상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런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미국이 해나가겠다. 그래서 트럼프 들어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 이런 것들이 거의 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사실상 더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양의 탈을 쓴 보호주의를 주창을 한다.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어긋날 때 미국이 한국에 쓸 수 있는 수단은요, 외교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인 문제로 쓰게 되면 당장 미군을 빼야 되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외교 안보적인 수단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단으로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왔으니까 다시 WTO 체제, FTA 체제로 돌아가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때 당했던 통상 압박을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이든이요, 되자 말자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내부의 도로나 철도, 다리, 터널 등 인프라 시설을 만들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중장비 같은 장비를 살 때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사라. 그럼 만약 미국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미국 정부는 보통 어떤 회사를 시켜서 비슷한 걸 하는 회사를 시켜가 그걸 하나 만들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없으면 하나를 지정해가 민간 기업 보고 돈을 떼줄 거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보완해 예외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백악관에 고위직을 신설해 이걸 직접 감독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은 전부 미국 회사만 지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재료,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661조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테레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뭐 우리가 FBI나 CIA 같은 데 보면 온 화상 모니터들이 쫙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미국 테레비들이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제 테레비들을 한국에 미군들이 들고 와서 팔고 그랬습니다. 사라져버린 미국의 TV 회사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 만들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낸 세금은 미국에서 미국인 근로자가 만든 부품을 사용한 미국 상품 구매에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이 결국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하면서 공장 만들라.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자국 우선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같이 만약에 미국의 정책에 어긋나면서 이 미국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뒤통수를 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미국이 약한 구석을 찾아서 통상적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크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이 실제로 트럼프는 문가리와 트럼프 간에 뒤로 거래하는 라인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안 했지만은 바이든 정권은 세컨드리 보이콧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 은행 등을 제대로 박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북한을 자꾸 바이든한테 설득하려기보다는 북한을 빼고 한국 문제만 가지고 미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맨날 입만 열면 북한 이야기를 먼저 쟤들 비핵화 한다는데요. 그거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북한이 뭘 해주면 뭘 어떻게 한다 이래야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까 북한을 달래자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문제를 벗어나려 하면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일본하고 우리가 이만큼 친해졌으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친한 만큼은 봐주라 이렇게 안 하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국방부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한미연합사를 두고 한국군을 전시 통제까지도 미국이 한국에 있는 한은 하겠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떠나겠다. 명확하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는 것은 한국이 그 조건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몇 년간 인정사정 없이 훈련을 미군하고 같이 해야 돼요. 탱크, 비행기 다 동원하고. 근데 지금 한국이 북한을 의식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알고 조건, 너네들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으려면 우리가 너네들이 넘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검증해야 된다. 그럼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해야 검증이 되죠. 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지금 문가리가 지 임기 내에 넘겨받는 게 1차 목표였고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이라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조급증으로 가다가는 한국의 안보에 크게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가 미국이 지금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GPR 전략으로 세계의 미군을 그냥 붙박이로 한 군데 두는 게 아니라 전체 미군을 보면서 이렇게 돌려서 순환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떼서 순환 배치하겠다고 갔을 때, 자, 전자권을 만약에 넘겨받았다고 하면 미군 철수는 거의 순환 배치라는 명목하에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자권을 넘겨주고 미군이 한국에 붙박이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문가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군 쫓아냈다고 자랑하고 친북 세력 입장에서는 성과일 줄 몰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미군이 전자권을 넘겨주고 빠져버리면 그거는 국가 안보가 끝난 것이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지 않을 때는 넘어가지만은 손대려고 하면 한국의 미세한 경제적 문제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의 이 부도 사태가 속출할 거다. 이런 것까지 미국 재무 담당 부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IMF를 최근에 직원들을 만난 사람들은 IMF가 한국 경제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 동아일보에서 칼럼까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는 순간이 저는 1년 안에 온다고 봅니다. 이때 이걸 봐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럼 우리가 김대중 때 IMF를 왜 맞이했는가? 만약에 그때 한국이 정권 교체가 안 되고요. 김영삼이 이해창에게 넘기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갔다면 미국이 구제를 해줘서 IMF에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정권이 바뀌니까 IMF를 보내가지고 각서를 받고 코를 끼웠죠. 그러는 바람에 한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 미중 대결이 심화되어 가는 속에서 한국이 줄타기가 제대로 될 건가? 현재 실력으로 보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